요 교복 지급을 하면서도 단순히 학생이 득만 보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지역 경제의 일자리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급하는. 여기 그러면 상품권 주식이 나올 뻔했네요. 상품권을 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교복을 사야 안 파나요? 지역에서? 교복은 못 팔고 못 사죠. 왜냐하면 교복 매장은 일종의 체인점들이라서 상품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거 하나 마지막에 그 얘기 하는 잠깐만 이게 내가 이거 하려고 아껴놨는데 뭐요? 잘라. 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 지금 외할머님이 지금 성남시에 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양지마을 살고 계시는데 저희 그 할아버지 제사랑 추석이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간격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옆에 보면 3대 무상복지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으로 광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놀랐던 것이 보통 그런 거 철거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1년 동안에 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철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분당 한 곳만 지금 7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말은 거의 하루에 한 4, 50개씩 떴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책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불법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준비 많이 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네. 대전제가 잘못됐죠. 공익 현수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하고 계신 거죠. 저희 노원구청만 다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광고물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공익 광고물은 못되게 돼 있어요. 정당 현수막도 못되게 돼 있어요. 특히 3대 무상복지 관련된 거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적이 안 돼요. 신청 안 하면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러면 못 받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죠. 신청하십시오. 때가 되면 산후조리비. 신청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받게 돼서 조례. 이거 당연히 알려줘야죠. 근데 그거를 시정 홍보 아니냐, 성과 홍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살펴보면은 어쨌든 성남시가 이런 복지 정책들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부자 동네 아니냐. 가용 예산을 놓고 보니까 성남시는 2,700억 전국에서 독보적인 1위이고 성남시의 재정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분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성남시 재정이 많이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제가 답을 드린다면 이 똑같은 제가 취임할 당시나 지금이나 가용 예산 규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새누리당 시장이 하실 때는 이거 돈 다 쓰고도 저한테 빚을 6,500억 이상 남겼죠. 이 똑같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빚 갚는 게 끝나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한 거니까 돈 남아서 했다. 이건 옳지 않은 얘기고요. 성남시가 부자냐 시민이 부자냐.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안양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냅니다. 153만 원 정도 저희가 내는데 1인당 세금을. 문제는 성남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다른 지역은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교부세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을 보통 1,000억에서 2,000억씩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쳤을 때 1인당 집행 예산은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가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정 상황이 이렇게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아들이 뭐 사달라고 했을 때 부잣집 애들은 뭐 원하는 거 다 사줬는데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됐는데 옆집에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은 위화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성남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또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네. 차별을 주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건 아버지가 돈 벌어서 자식을 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이 예를 들면 큰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둘째 아들은 100만 원 벌어요. 그럼 그거 뺏어가지고 똑같이 합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지, 최소한. 성남 시민들이 세금 더 많이 내니까 정부 지원도 안 받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 복지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성남만 하느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됩니다. 뭐 세수 균형을 위해서 나중에 더 돈이 많은 지자체에서 돈이 적은 지자체 쪽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에 그럼 철학적으로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성남의 경우가 좀 특수한 건가요?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거는 해당 지역의 국민이 내는 국세로 하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의 의무지 우리가 성남시 살림을 위해서 내는 세금으로 저기 진주를 도와주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건 지방세이기 때문이에요. 해당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거를 왜 제주도를 줍니까? 그거는 국세 중에서 이미 19.24% 그걸 교부세라고 하죠.
내국세의 19.24%를 떼서 전국에 37조 가량을 이미 나눠주고 있어요. 그걸로 해야 되는 거지. 요 자치단체 중에서 세금 주민이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땅값 비싸니까. 그건 이미 절반을 떼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의 절반까지 떼서 지원하자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성남시의 세금이 옆에 예를 들어 광주시로 흘러가는 것은 반대하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낼 돈, 예를 들면 기초연금, 보육료 이런 거, 정부가 낼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돈이요. 현재 4조 7천억입니다. 1년에. 그거 원래 되돌려주면 지방재정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뭐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시장님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동두천시를 또 가정했을 때 그럼 그쪽에서 복지 혜택이 향상되는 방법은 오히려 국세의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국세의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 두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이 지방세가 20%밖에 안 돼요. 이 20%밖에 안 되는 정부가 낼 돈을 계속해서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인데 국세를 걷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말씀이시죠?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네. 동두천이 인건비를 못 낼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인건비를 안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세로 다 채워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치니 1인당 예산은 성남시보다 훨씬 많은 상태가 된 거죠. 국가가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서 자율적으로 쓰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금의 성격을 바꿔주라는 거지 쓰는 돈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